미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경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더욱 강화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의 사면 제안은 격렬한 논란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이 싸움의 숨겨진 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노동 재이민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사면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농업, 건설, 환대 산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러한 분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미국 농업 부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농작물 피해 수확 지연, 많은 기업들의 심각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저임금 노동을 담당해 온 이민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산업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복귀는 노동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이지만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하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더 부추길 수 있어 국경 및 국가 안보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민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쉽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이민한 사람들 사이에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법을 준수한 이민자들이 권리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회적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경 보호와 이민 통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농업, 환대, 건설과 같은 핵심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기적 행정 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 개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엄격한 국경 관리와 이민 노동을 지원하는 해결책을 결합한 종합 전략이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밭을 비워둘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다시 데려올 것인가? 우리가 뒷마당에서 직접 토마토를 키우기 전에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숨겨진 농사, 기술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농업 부문의 노동력 위기. 미국 농업 부문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산업의 생산성과 경제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농장주와 목장주들은 작물을 수확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이고 인내심이 요구되는 노동을 기꺼이 수행할 미국인 노동자를 충분히 모집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주요 수확 시즌 동안 노동 수요가 급증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 결과 많은 작물이 손상되거나 제때 수확되지 못해 막대한 손실과 농업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기업들은 이제 또 다른 주요 도전 과제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일을 기꺼이 맡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업 노동은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데 이는 특히 미국 경제가 활황을 띠고 다른 부문에서의 일자리 기회가 풍부해진 상황에서는 지역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많은 농부들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성장 국가 출신 이민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단순히 농작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농장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이는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농산물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비싸져 시장 경쟁력도 약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단순히 이민 노동자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 해결책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농업 부문은 지역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농촌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농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농업 부문이 이민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강력한 국내 노동력을 육성할 수 있을 때만이 미래에 지속 가능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 밉이 이민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하고 필수 산업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민자 커뮤니티 내의 불신은 일시적인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가혹한 이민 정책과 강제 추방을 경험한 많은 이민자들에게 대통령의 제안은 진정한 기회라기보다는 함정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노동력에 복귀한 후 착취당하거나 감시되고 쉽게 체포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이민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진 단속과 체포를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쉽게 자신들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더욱 부추깁니다. 합법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매력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많은 이들이 제안을 거부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이민 정책 기록입니다. 이전의 조치들, 강제 추방 증가와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 등은 이민자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떤 사면 약속이나 일자리 기회 제한도 검검이 추방에 대한 깊은 불안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를 단순히 서류 미비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시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려는 진정한 시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노동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핵심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킵니다. 이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서비스, 건설, 농업, 환대 산업 등에 그들을 다시 유치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산업 전반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산업의 위기. 농업을 넘어 노동력 부족은 식당, 호텔, 건설, 위생 등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많은 다른 분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오랫동안 특히 육체적으로 힘든 저임금 일자리에 대해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민자 노동자가 없으면 이들 산업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식당과 호텔에서는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업장이 임시 휴업하거나 서비스 용량을 축소해야 했으며 이는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들 산업의 기업들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되어 시장 경쟁력이 감소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대 및 식당 산업의 많은 사업주들은 정부의 이민 노동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 산업에서도 이민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업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건설 부문의 효율성도 저하시켰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미국 경제, 특히 서비스 및 건설 부문은 이민 노동력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민 노동력 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핵심 산업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도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민개혁은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긴급한 경제적 필요입니다. 이민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및 복지 개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제안에는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미국 노동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유급 휴가, 초과 근무 수당, 퇴직연금 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선은 이민자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재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민자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제공하며 공휴일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나치게 높은 생산비 증가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농업과 서비스처럼 이윤율이 낮은 산업에서 임금 인상이나 추가 혜택이 운영비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이민자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구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개선은 교육, 직업훈련, 국내 노동력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장기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 노동력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치하기 위해 노동 공급국과의 협력 강화 전략도 명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민 노동 위기 속 기업들의 절박함. 국경 통제 강화와 추방 노력 증가로 인해 이민자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생산 유지를 위해 대체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연스러운 반응은 현지 노동자, 즉 노동 권리에 법적 제약이 없는 미국 시민들을 고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경험은 이러한 기대를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농업, 건설, 축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높은 육체적 강도, 열악한 야외 근무 조건, 낮은 임금, 제한된 경력 발전 기회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이 채용 후 곧바로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이직률, 낮은 생산성, 장기적인 헌신 부족은 현지 노동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기업들은 갱생 중인 수감자나 사회 복귀한 전과자들과 같은 특별 사회 집단을 모집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한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과자들의 재활을 돕는 데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노동력은 종종 기술, 동기,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내부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처럼 고강도 노동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민 노동자들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강한 경제적 동기, 수년간 갈고 닦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근무 조건을 견디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절박함은 노동수급과 수요의 현실을 무시하는 임시 방편적 해결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식품 가격 급등과 사회적 영향.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은 미국의 농업 생산 및 공급망 전반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계절 수확 노동자의 가용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부들은 최적 수확 시기에 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백만 톤의 농산물이 들판에서 썩어버려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직접적 재정 손실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소비자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병목 현상과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와 같은 주요 농업 강대국 주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계절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딸기, 상추, 아보카도, 수박과 같이 시기적절한 수작업 수확에 크게 의존하는 고수요 작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의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모든 소득 수준 가계의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그 여파가 특히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균형 잡히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점차 저렴하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식단 변화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기타 영양 관련 질병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공중보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건강 문제를 넘어 식품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이러한 가정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키고 취약한 공동체 내 불안정을 악화시킵니다. 식품 가격 상승은 고립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함의를 지닙니다. 식품 비용 상승은 전체 인플레이션에 크게 기여하며 이는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하며 정책 이반자들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이 코비드-19 팬데믹의 깊은 충격에서 계속 회복하고 있고 지속되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급격하고 지속적인 식품 가격 상승은 경제가 단호한 개입 없이 감당하기 힘든 중대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동력 기반의 식량 생산 붕괴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한 위협, 국내 식량 안보 붕괴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의 필수 농업 수요를 내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기후사건,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충격에 위험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해외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존이 추가 비용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이 촉발한 식품 가격 급등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일시적인 불편이나 기업의 재정적 도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경제 안정성,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취약성에 대한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가축 산업과 식품 안전에 숨겨진 위험. 국가 식량 공급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축 산업 또한 노동력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낙농 농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착유 주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선한 우유 생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농소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을 야기합니다. 제때 착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들은 유방염에 걸릴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장기간 고통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닭, 돼지, 양 농장에서도 동물 관리, 위생 관리,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경미한 발병도 신속하게 감지하고 억제하지 못하면 빠르게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광범위한 식품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체인 중단은 자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가축 폐사, 파괴해야 하는 불량 제품, 농부와 기업의 막대한 재정 손실 등이 그것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결과가 누적되면 육류, 우유, 달걀 등의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다시 한번 식품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가축 산업은 심각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값싼 이민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기계화 자동화,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노동 충격에 대해 점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식량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전통적 기반 중 하나인 미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시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달걀 한 판을 사는 게 한정판 디자이너 가방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장보기 여행을 위해 저축을 시작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희소한 노동력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 이민자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전역의 기업들은 전례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노동 공급이 줄어들자 농업, 건설, 환대산업, 축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직업을 기꺼이 맡으려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일이 무자비한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금 인상, 생산성 보너스, 교통비 지원, 무료 숙소 제공, 심지어 직업 훈련 프로그램 후원과 같은 전략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채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특히 재정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산업 내 기업 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산업 간에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농장은 식품 가공 공장이나 긴급히 하우스키핑 직원을 필요로 하는 호텔에 노동자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높은 임금이나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에서 재정적으로 맞설 수 없는 기업들은 종종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폐업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노동력 경쟁은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필수 식품 및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최종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저렴한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여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노동력 쟁탈전은 노동력이 더 이상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니라 제한된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노동자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업의 존속이 달린 전략적 전장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민희 선거와 정책 논쟁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노동력 위기는 더 이상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 정치 문제로 확장되어 선거 지형과 국가적 이민 정책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국경 통제 강화 및 불법 이민 억제를 목표로 한 정책은 미국이 현재 씨름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주에서는 농업, 건설, 환대 산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보다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했던 사업주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미국 경제에서 이민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저임금 일자리를 수행하는 이민자 노동자들이 국가의 식량 공급망, 제조업,
서비스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 차이를 넘어 국가 정체성, 사회적 가치, 그리고 세계화 시대, 미국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깊은 분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동 이민 위기는 선거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농업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민 및 노동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지지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조건부 사면이나 임시노동 비자 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유연한 이민 조치를 제안하는 후보자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타격을 입은 농업 및 산업 지역에서 점차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 이민 위기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들은 미국 경제에 이민 노동력을 공급해왔지만 대규모 추방, 비자 제한, 합법적 노동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지역 내 경제 및 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 통제, 자유무역, 지역 안보 등 다른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과 이들 국가 간 협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노동 이민 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미국 경제의 미래, 미국 사회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정치적 체스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국경을 엄격히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구하기 위해 유연성을 채택할 것인지라는 두 가지 어려운 선택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민 노동력 부족은 식품 및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많은 필수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민 정책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신속히 조정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점점 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시장을 다시 열어 경제 회복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